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EIGRP의 인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비일 때도 인증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인증이란 게. 그래서 또 설명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MD5라는 기본 걸 아시면 좋은데 이게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겁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자, 이게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게 보면 우리가 메시지가 이렇게 있으면 다이제스트 소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요약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항상 고정된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 정도의 길이 글자가 있고 이렇게 길이가 그 메시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넣어버리면 요거의 다이제스트가 소화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소화가 작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늘 동일한 길이로 나온다.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넣었을 때 항상 동일한 이런 길이가 나옵니다. 요게 일반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걸 일단 고정 길이가 나오는 걸 이 해시라고 하는데 이런 해시 기술 중에 일종이 이 MD5라는 기술입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5 다섯 번째 기술이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ABC라는 세 글자를 넣더라도 얘는 MD5는 이렇게 128비트로 글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도저히 뭐 예측할 수 없게 X, Y, F, Z 뭐 느낌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D5를 만들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128비트의 픽스드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MD5라는 걸 알고리즘을 딱 해시라는 알고리즘을 딱 이렇게 넣으면 해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MD5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들에서는 이 MD5에 딱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고정된 길이가 나오면서 알 수 없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얘가 특징이 뭐냐면 원웨이입니다. 원웨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결과값을 통해서 이걸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웨이,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요걸 추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단방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해시라는 기술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넣었을 때 any 메시지를 넣었을 때 항상 고정된 길이에 이렇게 해시 값을 알 수 없는 해시 값을 만들어 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유명한 게 MD5인데 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쓰다가 한 2004년경에 중국의 어떤 이제 엔지니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SHA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버전이 일반적으로 1, 2, 3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1은 사실 이게 깨졌습니다. 얘는 SHA 160이라 해가지고 얘가 이제 128비트 픽스인데 얘가 조금 더 길이를 늘렸죠. 그래서 이렇게 느렸는데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SH 알고리즘도 계산하면서 이 안에 SH256, 512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SH 버전 3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요 256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네트워크 장비는 또 이렇게 MD5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EIGRP 배울 때는 사실 EIGRP는 이 인증을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EIGRP가 이렇게 메시지를 뭐 헬로 같은 뭐 EIGRP 어떤 메시지 헬로든지 업데이트 되는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다가 EIGRP는 항상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TLV 형태로 해서 항상 이렇게 뭐 추가로 TLV 형태로 늘 이렇게 타입 랭스 밸류로 뭔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인증을 추가해서 이렇게 보내게 돼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배울 때 맞아요. 얘가 EIGRP는 평문으로 전송하는 것들은 그 암호를 평문으로 전송하지 하는 것들은 지원하지 않았어요. 릭 같은 경우는 지원했지만 얘가 항상 MD5만 예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MD5가 지원이 안 되고 현재는 뭐만 MD5만 평문은 얘는 EIGRP는 평문을 지원하는데 MD5는 지원했는데 현재는 이뿐만 아니라 SH 버전 2까지 지원하기 최신 OS는 지원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도 나중에 다 다뤄볼 건데 지금은 이 MD5 하나에만 집중해서 일단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D5라는 기술들이 이런 개념이다. 항상 해서 이 해시라는 기술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넣으면 항상 고정된 길이에 이런 값이 나온다. 어떤 가변 길이를 넣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정된 길이가 나온다. 그리고 알 수 없게 이렇게 되고 있고 얘가 알고리즘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내부적인 로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보안을 세부적으로 하실 거면 로직까지 아시면 좋지만 뭐 잘라서 뭐 하고 하는 이니셜라이즈 팩터 같은 걸 하긴 하는데 그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D5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걸로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했어요. 이걸 언제 했는 기억나십니까? MD5를
제가 이거 한번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다뤘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자, 요거를 제가 언제 했냐면 저번 예전에 제가 우리가 이네이블 패스워드를 만들 때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이네이블 패스워드라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네이블 상태로 진입할 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테스트 뭐 시스코라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enable MD5 사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enable 패스워드 enable일 때, 자 이렇게 하면 뭐였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평문으로 그냥 그대로 보인다 했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뭐가 나왔었죠? 예, 요거 대신 대체하는 느낌으로 enable secret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했죠? enable 똑같이 secret 시스코 하면 얘가 show run 했을 때 그냥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인다 했죠? 예, 암호문으로 MD5로 해서 해시된 값이 된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시스코 옛날에 일단 전통적인 엔지니어들 아마 이렇게 옛날 선배님들 모르시면 요 정도밖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요것들이 좀 더 나왔다 했죠. 요 MD5를 우리가 타입 5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뒤에 5가 붙어서. 자,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다르게 이런 명령어가 나왔다 했죠. enable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알고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MD5 그다음에 secret 시스코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거랑 이게 똑같은데 이제 예전에는 요 명령어가 없었는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보시면 enable 이렇게 해가지고 secret 똑같은데 보시면 enable secret인데 요 사이에 알고리즘 MD5라는 글자가 요즘 더 붙었죠. 이게 기존에 뭐였냐면 요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명시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시스코 스위치에서 지원하는 게 무조건 MD5 하나밖에 지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MD5라고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시스코가 이제 좀 더 지원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명령어를 요거를 이렇게 써도 둘 다 동일하게 동작하게 돼 있지만 새로운 명령들은 알고리즘 이렇게 가지고 나서 여기다가 여기 SHA256 이런 알고리즘도 쓰고 또 enable 알고리즘 여기다 스크립트 LIPT 이렇게 해서 하고 뒤에 스크립트 스크립트 시스코 이런 식으로 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기존에 얘는 뭐냐면 이렇게 평문으로 만드는 법이 하나가 있고 평문이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암호화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MD5 방식이나 SH255 스크립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방식을 우리가 타입 MD5라 타입 5라고 얘도 똑같은 거죠. 얘를 타입 8로 하고 타입 9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타입 8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5나 가능하다면 9를 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 나시죠? 예, 이렇게 해서 enable 패스워드 할 때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한 군데 더가 언제 나왔었냐? 바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정을 만들 때 패스워드가 어때요? 사용자 계정을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사용자 네임, 유저 네임하고 예를 들면 유저네임 테스트 1 그리고 패스워드 테스트 1하면 아이디가 테스트 1이고 패스워드 테스트 1인 사용자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showrun 하면 평문으로 보인다 했죠. 예, 패스워드라는 명령 자체가 다 평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평문으로 패스워드라는 명령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시크릿 명령은 여기서는 다 이렇게 그 암호화해서 해시화해서 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는 유저네임 똑같죠. 여기 내에서 테스트 만약 이 패스워드 대신 뭘 쓰면 된다? 시크릿 이렇게 하고 테스트 2를 만들면 이건 테스트 2의 비밀번호 테스트 2고 얘가 시크릿을 썼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시크릿을 썼기 때문에 좀 잘을 풀고 하겠습니다. 이 시크릿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MD5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두 개밖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더 생긴 거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는 요건 선배님들은 잘 모른다 했습니다. 요즘 선배님들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잘 또 됐다가 안 됐다가 하네요. 자, 여기서 유저네임 이렇게 해서 요즘은 또 이렇게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시크릿하게 알고리즘 MD5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썼는데 요즘은 좀 더 이제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제 명령 알고리즘 하고 MD5 시크릿 테스트 2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쓰다 안 써주면 여기 MD5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알고리즘이 더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SHA256 여기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 SCRIPT 요까지 다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시크릿 뒤에 똑같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 체계가 조금 더 확장하게 iOS에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이렇게만 요것만 있다가 요 명령어 이렇게 해서 좀 더 추가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가 평문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enable 시크릿을 넣으면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양하게 다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지막에 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했으면 제일 마지막에 값이 덮어버리고, 사용자는 뭐 개별적으로 만드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기존에 사용됐다는 걸 한번 제가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배웠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별로 이제 인증 방법을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우리가 평문으로, 우리가 라우터들은 평문으로 쓰거나 MD5로 쓰거나 이제 SHA 256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스코의 EIGRP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면 EIGRP의 인증 우리 라우팅 프로토콜의 인증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의 인증 방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MD 평문하고 이 MD5를 대부분 다 같이 지원하는데, 얘만 지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기존에 EIGRP는 평문을 지원 안 해요. 그리고 BGP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됩니다. 그런데 요걸 둘 다 같이 지원하는 게 우리가 lib이나 OSPF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ib이나 OSPF, ISIS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안을 강화했고, 그다음에 EIGRP는 최근에 SH256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죠.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이버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맺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고 업데이트 패킷, 립은 네이버가 없으니까 주고 받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패킷을 보낼 때 암호화된 그 정보를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고, 이쪽은 또 평문으로 그냥 암호화 안 하고, 암호화를 할 때 이쪽은 뭐 이쪽 어떻게 세 개가 있으면 뭐 이쪽으로는 MD5로 해서 암호화하고, 이쪽으로는 평문으로 암호화해서 보내고, 여기는 아예 암호화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 이 포트별로, 인터페이스 포트별로 각각 정책을, 인증 정책을 결국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트별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여기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개념을 한 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AC라고 해서 이게 맥 어드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인증 코드라는 개념을 여기서 하나만, 요것들이 이제 MD5 쓸 때 사용하거든요. 자, 요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하기 전에 요 PPT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D5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해시라는 기술은 항상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정 길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막 암호화해서 썩지만 이게 고정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MD5는 128비트가 있고요. 원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들지만 이걸 결과값을 통해서 이걸 알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이제 좀 취약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것들이 충돌이란 게 두 개의 다른 입력값을 입는데 동일한 해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왜 나오게 되냐면 이 해시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시 기술들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 앞에서 요 어떤 길이를 넣더라도 128비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뭐 500짜리 비트를 넣더라도 128비트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죠. 경우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새롭게 500비트짜리 딴 걸 만들면 128비트 만들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기존에 좀 충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A 우리가 가장 많이 버전 2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 기본적으로는 요 MD5를 예전에 많이 썼는데 현재 동향은 이 SH 버전 2의 256을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은 사실상 이거는 거의 권장하지 않고요. 이 버전 2가 많이 쓰고, 요즘 버전 3도 사실 요즘 좀 아주 그 보안이 중요한 곳들은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MD5라는 거는 이렇게 글자를 넣었을 때 이 알고리즘을 태워두면 항상 이렇게 해서 128비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때나 그리고 이네이블 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했다, 이렇게 시크릿이라는 시크릿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해시 기술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 기술 사용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시크릿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 알고리즘 타입 명령어 나오면서 새로운 이런 그 기술들을 더 도입할 수 있게 했다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 방식 중에서 이제는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걸 실제 이용합니다. 자,
자, 우리가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그 EIGRP는 뭐만 지원한다? 이 MD5 이 옷들 평문을 사용하지 않고 BGP는 요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지만 물론 당연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립 버전 1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보안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립 버전은 보안이 좀 약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EIGRP는 예전에 iOS 15.1이 엄청 오래됐죠. 10년 이상 됐죠. 그때부터 여기 지원했고 얘는 네임드 모드라는 것을 지원한다 돼 있는데 요거 제가 나중에 네임드 모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EIGRP 이 메시지 인증 MAC 즉 맥 어드레스 그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무결성과 인증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요 A라는 A, B, C라는 데이터가 넣으면 이렇게 해시 값이 뭐 이렇게 128피트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값들은 항상 이 값을 넣으면 항상 그 해시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해시 값이 그 값을 넣었을 때는 그러면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 메시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들 둘 간에 메시지가 이렇게 여기서 제가 양쪽 간에 키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여기 비밀번호 키라는 게 있다가 해서 비밀번호에서 메시지가 키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키가 있으면 요 두 개를 뭐냐면 해시 함수 MD5 같은 데 딱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메시지와 해시가 섞여져서 이런 128비트에 뭐라는 뭐 XYZ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렇게 해서 사용자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해시 값이 어떤 걸 제가 자, 그러면 요 해시 값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요게 이렇게 수신해 있는데 만약 이 해시 값이 요 값이 아니라 XAZ가 나오면 상황이 뭘 알 수 있죠? 아, 중간에 누가 가로채서 이걸 변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럼 누가 건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값이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요 값들은 변하지 않았다. 무결성을 그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시 값을 통해서 해시 값이 변하지 않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송신청에서는 뭐냐면 메시지가 있으면 이 해시 함수 넣을 때 이 양쪽 송신 수신체에 공유하는 키를 같이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를 만들면 어떻게 보낼 때 되면 요 메시지를 그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 만들어진 이 해시 값을 같이 보냅니다. 자, 같이 보내면 어떤 방향이 있냐면 얘는 수신청에는 뭐냐면 메시지도 받고 뭘 받았죠? 이 해시 값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양쪽에 키는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키를 공유된 키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지 않습니다. 얘가 메시지 해시 값들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 해시를 분리해놔서 수신한 해시를 분리해놔서 여기 MD5 해시 값을 분리해놓고 여기다가 메시지 받은 것과 자기 두 양쪽에 공유하고 있는 이 키 값을 딱 넣습니다. 그럼 넣어서 MD5를 넣으면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값이 해시된 그 계산값이 자기가 여기서 수신한 이 해시 값이랑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같으면 뭐가 됐냐면 아하, 이게 변하지 않았구나, 무결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키 값이 공유하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보냈구나 이렇게 인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X가 보낸 거, Y가 보낸 거. 만약 이 키 값이 다르면 다른 값이 나올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메시지도 변하지 않았고 키도 공유하니까 메시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일한 값이 나오니까 무결한 걸 인정하면서 키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증을 같이 보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키를 공유한 다음에 동일한 패스워드를 공유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무결성 인증 보장한다. 이 값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이 얘는 다시 한번 보시면 메시지가 있으면 얘가 공유된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딱 넣어서 해시 값이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보낸다? 자기의 메시지랑 이 해시된 값을 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메시지 받은 걸 이렇게 해서 그 MD5에 넣고 키는 공유돼 알고 있으니까 넣은 값이 요 값이랑 자기가 계산한 값이랑 수신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으면 업셋을 한다는 게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기밀성은 보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평문으로 이 메시지 자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는 누가 다 해독해 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누가 중간에 이 메시지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수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수신자는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밀성은 보장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결성하고 인증만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더 권장한 이제 이게 방식이 좀 진화한 게 우리가 보안 때 나오는 전자서명이라는 기술인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얘들은 양쪽에 키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키. 그래서 이걸 뭐냐면 키가 양쪽에 같다 대칭적으로 해서 대칭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전자서명은 이제 공개키, 개인키라는 그 설명하는데 요것들은 우리가 시스코 뭐 iOS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포할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그 다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나중에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RGRP는 어떻게 인증하냐면 ERGRP의 모든 ERGRP 패킷에 대해 인증 정보가 TRV 필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증 패킷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데이터가 가면 이 데이터 ERGRP 데이터 패킷에 있고 별도 인증 패킷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끝쪽 이런데 TLV 형태로 넣어서 인증을 넣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ERGRP 모든 ERG 패킷이 이렇게 해시 값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양쪽 간에 이렇게 포트별로 인증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들은 인터페이스별로 설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요 두 라우터 간에는 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요쪽 라우터 간에는 인증을 수행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인터페이스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 네이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에 인증을 딱 설정을 했어요. 그런 순간 어때면 이쪽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간에 뭐가 된다? 네이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설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트래픽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이 보시면 TLV 형태에 전송한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가 헬로우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헬로우라는 메시지 안쪽에 별도로 이렇게 타입 랭스 밸류를 한다 했죠. 그래서 인증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 랭스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밸류 타입이라는 밸류 랭스라는 밸류 이렇게 밸류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보면 여기 다이제스트라고 해서 MD5 할 때 다이제스트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이제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 전체 메시지를 해시를 돌리니까 이 키 자기 키 값이랑 돌려서 나온 값이 여기 해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런 메시지를 실어가면서 뭘 간다? 이 해시 값을 같이 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패킷에다가 얘 키를 넣어서 뭘 만든다 했죠? 이 해시를 만들어서 이 해시 값을 만들고 얘를 어디에 넣는다? 이 Authentication TLV 필드에 넣어서 데이터랑 같이 보낸다는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 패킷도 동일하게 해서 어떤 모든 EIGR 패킷에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셋업할 때 얘들이 이제 키체인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키체인. 이 키체인이 뭡니다? 열쇠 고리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열쇠가 있는데 실제 뭐 열쇠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1월 1일부터 1월 29일, 31일까지는 뭐 요 키를 쓰고 우리 예를 들면 집안에 중요한 거라면 자물쇠 이렇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전자키가 아니라 물리적인 키니까 그런 키를 개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런 뭐 자물쇠가 있다, 동그란 거 있다, 다음에는 네모난 뭐 자물쇠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 형태를 그런 식으로 1월 1일부터는 요 키를 쓰고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이 키 2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키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키 체인이란 걸 형성하게 됩니다. 요 값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키 체인이란 것들인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키 하나를 많이 쓰는데요. 키 체인이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키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를 이제 요것을 이제 설명을 한번 조금만 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키가 이렇게 키가 열쇠고리 키가 있는데 얘가 키 체인이라 해서 열쇠고리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줍니다. 뭐 A, B, C. 이거는 뭐 이렇게 이름을 우리 좀 알기 좋게 시스코라 합시다. 열쇠고리 이름입니다. 사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쇠고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식별하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쇠고리 이름은. 그리고 이제 키를 하나 만듭니다. 열쇠고리. 아까 앞에처럼 이렇게 열쇠고리를 이렇게 고리 키체인 이걸 만들고 키체인을 열쇠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키 1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키 1에다가 키 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다가 얘의 비밀번호 적어줍니다. 예를 들면 CCNA1. 그래서 이 키 스트링 값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키 1에 대해서 요 키 번호와 키 스트링 값이 여기 중요합니다. 키체인 그리고 이 두 분의 키 2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키 스트링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든 CCNA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CCNA 시험 같은 경우에 대소문자 반드시 가립니다. 대소문자 가림. 그리고 요 사이에 가끔 이렇게 한 칸 공백이 띄어져 있는 경우 있습니다. 공백 같은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키체인이란 거는 열쇠 고리를 만들면 그 안에 실제 열쇠들은 키 1, 키 2가 있고 이렇게 키 스트링에서 요게 이제 패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 이렇게 키체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실제 어떻게 보낸다 했죠? 이렇게 메시지 안에 이 안에 했던 값들 이 그 해시 값을 만들죠. 근데 이렇게 키가 여러 개 있으면 무슨 키를 쓰냐 하면 항상 낮은 번호의 키가 우선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낮은 번호가 우선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얘 사이에 공유 키가 있다 했죠. 공유 키. 그 키가 요겁니다. 요 키를 넣어서 그래서 요걸 뭘 한다? 여기서 MD5 알고리즘을 돌려서 뭘 만든다? 해시를 만든다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해시 값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때 전달할 때 뭘 같이 전달하냐면 키 번호를 같이 전달합니다. 키 번호. 우리가 만들었던 키 번호를 열쇠고리에. 그렇게 해서 전달하면 얘는 뭐냐면 자기도 메시지를 수신하면 키 번호, 자기의 키체인의 키 1번의 키 번호를 보고 그것을 보고 키 번호를 보고 그 값을 메시지에다가 이 자기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키를 넣어서 이렇게 맞춰서 동일하게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키 아이디라는 거 있죠. 요 키 아이디. 요 키 아이디라는 것들이 바로 여러 개의 키가 있을 때 그렇게 키체인의 키의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게요. 한 개의 키체인 안에 여러 개의 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체인 값들은 별로 이 열쇠고 요것도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각 키별로 뭐냐면 이 키 스트링 값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당연히 일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요. 전송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시값만 전송할 줄 알았지만 뭘 전송했다 했죠? 이 각 키별로 그 패스워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키 아이디를 같이 전송했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키 아이디도 같이 전송하고 두 개를 그래서 요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키 112 모두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우선된다? 이 낮은 번호가 우선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청은 이 자기가 수신하는 키 번호를 찾은 후에 그 키 스트링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프타임이란 개념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것들이 이제 나중에 라이프타임 할 때는 시간이 맞아야 해서 시간 동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랩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이제 설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네임드 모드라는 건 나중에 배웠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클래식 모드에서는 이렇게 키체인을 만듭니다.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키를 만들고 뭐 준다? 키 스트링. 요게 비밀번호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까지만 보시고 밑에 볼게요. 우리가 인증을 어떻게 한다 했죠? 라우터가 있으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별로 한다 했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 적용한 포트하고 얘하고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키체인을 만들면 요 인터페이스에다가 어떻게 한다? 나는 EIGRP 1에 1 AS번호 1번에 MD5를 할 거고 키체인은 EIGRP는 요거 만들어진 요걸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offset lifetime, send lifetime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키가 열쇠고리에 키가 여러 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키 1은 1월 달만 사용하고 이 첫 번째 키는 두 번째 키는 2월 달만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얘가 그것들을 라이프타임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키 1번은 뭐냐면 2025년 8월 20일 8시부터 인피나이트 기간이 없이 이날이 시작해서 계속 쓰는 거야. 그리고 send, 그럼 offset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send란 건 뭐냐면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키는 보낼 때는 요 시간이 유용하고 받을 때는 요 시간이 유용하답니다. 그래서 send, offset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키 값을 왜 보내냐면 만약 1월 달이면 키 1, 2월 달이면 키 2라고 돼 있어요. 해봅시다. 얘는 패스워드가 CCNA 1이고 얘는 CCNA 2였다고 해보겠습니다. NA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일 경우에는 뭘 보내겠습니까? 요걸 보내죠. 키 1로. 그러면 사용자는 키 1 값을 같이 키 1에다가 키 1로 해시한 값을 보내고 2월 달에는 뭐다? 키 2로 해시한 값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쭉 보내오면 키 1을 받으면 뭔다? 키 1에 대한 얘는 패스워드를 비교하고 키 1든 키 2의 패스워드 비교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이 그렇게 넘어가게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동일하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이프타임 유용한 키 중 가장 낮은 키를 사용한다. 만약에 이 라이프타임이 만약에 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키 1이
1월부터 3월까지 유용하게 해놨던데 키 2를 뭐 4월부터 6월 이렇게까지 딱 완전 경계가 있으면 모르는데 실제로는 살짝 겹치게 합니다. 혹시 양쪽 그 장비 간의 양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더 표현해 봅시다.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가 그러면 1월 1일 24시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1월 1일 좀 1월 1일 얘가 0시부터 24시라면 키2는 어떠냐면 이거를 1월 2일 0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조금 빠르게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 23시 55분부터 조금 더 여유롭게 24시 05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은 이렇게 오버랩을 되게 해줍니다. 여기 이 뒤쪽 또 키3가 있으면 왜 이렇게 오버랩 해주냐면 양쪽 간에 시간이 어긋날 시간을 좀 장비들 간에 이 라우터 간에 시간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쪽이 조금 살짝 겹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런 식으로 라이프 타임이 겹쳤을 때는 항상 낮은 게 먼저 나갑니다. 낮은 게 나가다가 요게 이제 끝나버리면 이 라이프 타임 끝나면 그 다음에 제일 맞는 것 중에 유효한 것 중에 그 다음 그 번호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많이 사용 안 하시더라. 일반 기업 작은 기업은 많이 사용 안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제 CCNA 시험에서는 뭐 요 정도까지만 나올 건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R1하고 R2를 한번 볼까요? R1, R2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있습니다. 이 키체인은 얘는 R1 체인, R2 체인 이렇게 키체인 이름 관계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이 키체인은 달라도 됩니다. CCNA 시험 칠 때 키체인은 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키별로 스트링이 같아야 됩니다. 키별로. 그래서 얘 키1일 때 퍼스트 키, 키2일 때 세컨드 요 두 개가 같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쪽에 세팅했던 값을 거의 똑같이 몰아넣어 주는 것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양쪽에 세팅이 양쪽 세팅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양쪽이 특별하지 않으면 같게 해주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샌드 타임, 뭐 어셋 타임, 샌드 타임, 어셋 타임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실제 설정은 인터페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제일 끝에 이 키체인 값을 넣어준다. 키체인 값을 이 만들어진 키체인 값을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 보면 EIGRP는 옛날에는 저는 이 명령어가 왜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EIGRP는 MD5밖에 없는데 이걸 굳이 왜 했나 이렇게 싶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 한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이제 AS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랬을까 했었는데 요것만 밑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최신 이제 OS든 SH256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확장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만약에 이제 키 롤오버 여러 개의 키를 쓴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키체인을 이렇게 만들고 이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하다 했습니다. 만약 키 1이 만들었으면 키 1에 요거 키스트링 키2 요게 중요하다 했죠.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1월 1일 1월 1일 요거부터 볼까요? 1월 1일 1시부터 2월 1일 1시까지 전까지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업셉트 하는 쪽에서는 양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보낼 건데 이 업셉트 하는 쪽에서 만약 양쪽의 시간이 살짝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신하는 쪽에서는 좀 더 관대하게 해준다는 거죠. 얘가 1월 1일 얘가 샌드한 쪽이 1월 1일부터 2월 1일 1시까지라 돼 있으면 얘는 수신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허용을 보여서 마지막 종료일을 앞뒤로 조금 더 앞뒤로 살짝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버퍼를 가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업셉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조금 더 빠르게 또 뒤쪽에는 조금 더 늦게 해서 이렇게 수신할 수 있게 살짝 버퍼를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키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키2일 때는 이제 2월 1일부터 이렇게 받아야 할 때 얘도 혹시라도 몰라서 살짝 5분 정도 앞쪽에 그렇게 해서 양쪽이 살짝 오버랩돼서 시차를 보정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롤오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디버그 요거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 디버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수신 쪽에서 수신하는 자기 키 아이디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해시 값이 달랐다, 키 스트링이 달라서 해시값이 다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인증이 오류됐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키 아이디에 보내고 특별히 미스매치가 없게 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아이디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송신 쪽에는 안 보이고 수신 쪽에만 키 아이디가 디버그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EIGRP 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랩은 이제 인터페이스별로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인터페이스별로는 말씀드렸듯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네이버가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이쪽 구간은 인증을 하고 MD5로
이쪽 구간은 인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라우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인증을 하고 좀 인증 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저희 인증을 배우니까 요 구간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 때는 항상 뭘 만들어야 된다죠? 키체인이라는 걸 만들고 열쇠 고리를 그러면 키를 그 안에 이렇게 하고 안에 키 스트링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셉트와 샌드 라이프타임의 라이프타임을 설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설정하면 이게 무한대로 항상 always valid라고 해가지고 항상 유용하게 돼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걸 하고 나중에 라이프타임 설정하는 예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 요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랩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제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안 죽였네요. 죽여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0다시 셧다운해서 이렇게 죽여야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할 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이 네이버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얘들을 셧다운 한번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노 셧다운 다 되겠지만 조금. 자, 이렇게 하고 양쪽이 자, 이렇게 잘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인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 키체인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키체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체인 시스코 키 1, 키 스트링 CCNA 1, 그 다음에 키 2, 키 스트링 CCNA 2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체인을 다 만들었고요. 똑같이 R2에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체인 시스코 키 1, CCNA 1, 죄송합니다. 키 스트링 빠뜨렸죠? CCNA 1, 그다음 키 2에 대해서 키 스트링 CCNA 2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인터페이스에 인터페이스 여기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 그래서 IP Authentication 이렇게 해서 모드 EIGRP 1번에 대해서 MD5로 할 거고 IP Authentication 그다음에 키체인 EIGRP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코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걸 할 겁니다. 자, 요걸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요걸 그냥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다, 맞죠? 카피하면 된다. 조금 어떻게 하냐면 인터페이스 0-0에 대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이 이제 그 네이버가 이렇게 됐죠. 인증 우리가 설정한 순간 한쪽만 설정한 순간에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항상 그 트래픽 흐르고 있을 때 잘못하다가는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P, EI, 네이버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키 롤오버를 할 겁니다. 키 롤오버를. 이 키 롤오버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1월 1일부터 너무 굵네요. 이게 왜 이렇게 굵게 돼 있지? 자, 1월 1일부터 2월 1일 1시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시까지 이제 얘를 이제 쓸 겁니다. 이 키원의 유효 기간을 보낼 때. 근데 수신하는 쪽에서는 조금 앞뒤로 마진을 살짝 줘요. 5분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개 라우터 간에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양쪽과 시간이 살짝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오버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쪽이 좀 더 관대하게 받아줄 수 있게 해놨고요. 두 번째 키는 원래 2월 1일 1시에 끝나니까 얘는 1시부터 이제 받으면 되는데 살짝 앞쪽에 마진을 줬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키가 넘어갈 때 시간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별로 그렇게 해서 키 롤오버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얘는 2월 1일 1시까지 쓰고 얘는 1시 0시 55분이면 요 시간 55분부터 1시까지 사이는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겹치면 항상 낮은 번호가 쓰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1시 전까지는 겹치더라도 이게 쓰이다가 1시 이후 그리고 1시가 끝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라이프 타임이 끝나니까 샌딩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샌딩이 된다는 키투로 샌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랩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게 랩을 한번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랩을 잠시만요.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랩으로. 자, 이제 랩을 이제 넘어가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설정했던 것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키체인을 이렇게 설정한 키체인을 이렇게 하고 키체인 시스코하고 키 1하고 키 스트링만 이렇게 입력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샌드 라이프타임을 입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2025년 1일 1시부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샌드를 01시 분 초, 그다음에 젠 1 2025 요때부터 보낼 거야.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1시까지, 다음 달 1시까지, 2월 1일 1시까지 난 보낼 거야. 이렇게 해서 설정해 놓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그 업셉트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업셉트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똑같이 하면 좋지만 조금 여유롭게, 이거보다 5분 빠르게 00시 55분 00 조금 여유 있게, 그다음에 아이고 ACC까지만 해도 될 건데 아마 00시 55분 00 그리고 젠 1 그리고 뒤쪽도 조금 마진 한 5분 정도 더 줘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키2를 한번 해봐요. 키2도 샌드 라이프타임. 원래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1시에 2월 1일 1시에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조금 마진 준다 했죠. 00시 55분 00 그다음 팹 1 하고 2025년부터 infinite 이게 끝까지 무한대로 주고, 그 다음에 accept lifetime도 ept lifetime 00시 55분 00에 팹 1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주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show 키체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입력하는 게 좀 불편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요 값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카피하자고, 제 CCNA CCI 시험칠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 설정해 놓고 한쪽에 뒤쪽에 밀어 넣어서, 아니면 이게 치다가 오타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값들을 이제 양쪽에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랩을 할 때 주로 많이 뭘 하냐면 이걸 탭을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같이 보면 좀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이 이제 시간을 표현하는 기준이 다르면 안 돼요. 시간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서비스 타임 스탬프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로그 시간을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둘 다 맞아요. 시간 업타임은 뭐냐면 디버그 타임도, 업타임은 장비가 켜진 시간을 제로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실제 시간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 라우팅 테스트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다 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맞추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는 명령어가 뭔지 아시면 쇼 클락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클락을 이제 우리가 그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가 그 입력했던 거와 비슷하게 이제 설정할 건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클락 셋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럼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럼 제가 원래 이제 2025년 1월 1일 1시부터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그 1시부터 했으니까 00시 한 59분 한 20초, 00시 29분 20초로 한번 설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쪽 시간이 00시 59분 20초가 됩니다. 그리고 디버그 EIGRB 패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디버그 EIGRB 패킷.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양쪽이 이제 missing authentication이라 하죠. invalid authentication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양쪽 간에 그것들이 맞지 않았던, 시간이 지금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양쪽 간에 이런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쪽은 잘못됐네. 이쪽은 시간이 아예 안 맞네요. 제가 시간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양쪽이 시간이 다르네요. 똑같이 맞췄는데 한쪽만 입력되는 겁니다. 이쪽에도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자, 그냥 페이스트하고 양쪽을 동일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올 세션에서 시간이 양쪽이 이제 시간이 같고요. 그리고 디버그 EIGRP 이렇게 양쪽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시 전까지는 1시부터 이제 그걸 보내죠. 그러니까 안 보내고 있으니까 이쪽 수신하는 쪽에는 또 시간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에러가 뜹니다. 그러면 1시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 보면 뭔가 자, 이제 거의 다 다가오네요. 2025년 1월 1일.
자, 1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뜨죠. 디버그를 언디버그 디버그 올로 해서 멈춰 보겠습니다. 언디버그 올로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상태에서 1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키 1로 된 거를 이제 받기 시작하죠. MD5로 된 거를 자, 받기 시작하고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동일하게 받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가 됐죠. 네, 이렇게 네이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show IP, EIGRP 네이버 이렇게 해서 양쪽이 정상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맺어졌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2월 1일 되기 전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2월 1일 1시 정도 되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조금 바꿔서 양쪽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그 1시 55분부터 키 2번이 샌드 라이프 타임에 미리 걸리게 5번 정도 겹쳤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을 한번 살짝 겹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55분부터는 둘 다 샌드 라이프 타임이 이제 중복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러더라도 어떻게 둘 다 맞을 때는 누가 쓴다 했죠? 키 아이디 낮은 놈이 쓴다 했죠. 그래서 여기 55분 보낼 때도 여기 보면 키 아이디 계속 1번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에 키 아이디 1번, 키 아이디 1번, 키 아이디 1번. 55분 때 한번. 자, 55분이라도 여전히 뭐 키 아이디 1번이죠. 키 아이디 예,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 다 맞을 때는 그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 낮은 번호가. 그러면 이제는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뭐냐면 이 시간이 됐습니다. 2월 1일 이제 그 1시가 다가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기다리게 하니까 20초 전으로 양쪽으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바꿔서 자, 2월 1일 1시가 되면 이제 바뀌어야 되죠. 키2로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제 54초고요. 58초고. 자, 1시가 되니까 뭐 키 아이디 2번으로 바뀌죠. 양쪽이 이제 키 아이디 2번으로 수신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 2번은 이때부터 쓰고 이제 계속 쓰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키 체인이 어떻게 해서 키 롤오버를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쇼 키 체인을 해서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를 계속 쌓아가고 만약에 이제 키를 여기는 지금 인파이니시로 해서 먼데로 했지만 이걸 또 날짜 이렇게 해서 약간 겹치게 해놓고 만약에 작업이 이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중 됐을 때는 키체인 시스코 노키 1번에서 이제 옛날 키번호는 지워되죠. 이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2번으로 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키체인 시스코 키1 노키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제 필요 없으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키체인 만들어 주고 싶으면 다른 날짜로 이제 그거 뭐지 키3 하시고 키 스트링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날짜를 중복시켜 놓고 뒤쪽 날짜 조정해 주고 나서 또 날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IGRP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그 실습 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